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뿐만 아니고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투자자들 분께서 꼭 아셔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뭐 몇 가지 뉴스를 좀 살펴봅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이제는 미국 SEC,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거 인정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신 발언이죠. 지금 현재요, 그 SEC와 그 이더리움 주식회사라고 알려진 컨센시스 간 서로 뭐 법정 소송을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뭐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아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뭐 각본이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뭡니까? CFTC는 이거 이미 인정을 했죠. SEC는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사실 답정너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상품으로 사실상 얘기는 끝났지만 뭐 좀 더 지켜보시죠. 이제 의심을 여전히 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 됐건 이런 뭐 악재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재단이 조사를 받는다. 뭐 ETF가 안 될 것 같다. 지금 뭐 여기서는 뭐 컨센시스 또 이제 서로 뭐 웰스 노티스 주고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마란스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 봤더니요.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재단입니다. 이거 뭐 전혀 관계없는 뭐 어떻게 보면 의료 쪽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재단에서 지금 뭘 샀습니까? 비트코인도 아니라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그것도 7,800개 넘게. 지금 이거 한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3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요, 사실 성패, 이게 뭐 성공을 하냐 실패를 하냐를 떠나서 이런 분들을 저는 리스펙합니다. 이런 건요, 굉장히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을 코인 하나에 그냥 올인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왜 이분을 리스펙하냐면요. 이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거 제가 투자해놨는데 이거 좋지 않나요? 자, 이런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좀 대비가 되죠. 제가 왜 이런 확신이 매우 중요하냐? 정말 이 쌀벌한 지금 밀림 그 중에서도 뭐 아마존, 뭐 오지아 같은 정글이죠. 뭐 그냥 맹수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코인판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확신 없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살아서 빠져나갈 확률이 제가 볼 땐 거의 없다. 설사 확신이 100% 있다고 해도 쉽습니까? 그래도 흔들흔들 하는 게 이 코인판 아닙니까? 크게 성공하실 확률은 제가 봤을 때 2%, 많이 보면 아주 많이 보면 5% 보거든요. 제가 코인을 너무 그렇게 쉽게 함부로 투자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뭐 사실 애플이 많이 중국에서 힘들다곤 하지만 그래도 뭐 세계 최고의 회사 중 하나 어디입니까? 애플이죠. 전 애플 엔지니어가 지금 애플을 퇴사했는데 무엇을 위해 지금 퇴사했습니까? 이더리움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제 블록 스페이스라고 하는 뭐 파생 상품 지금 이더리움 위에다 이걸 구축을 해놓고 여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블랙락에서 비들 펀드라고 하는 거 출시를 했죠. 이 비들 펀드, 뭐 자산 토큰화 펀드 어디 위에 올려놨습니까? 이더리움 위에 올려놨죠. 블랙락에서 뭐 지금 펀드를 엄청 조성하는 거 전 이거 의도적이라 봅니다. 뭐 어찌됐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했습니까? 뭐 말만 하고 있습니까? 실제 했지 않습니까? 신청하면요. 어찌됐건 성공 확률이 몇이다? 99.8% 된다는 얘기죠. 이제 페이크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자, 모든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이 호환이 이더리움과 안 되면 그 블록체인이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이더리움이 중요합니다. 자, 시바리움, 이거 이제 시바이누의 레이어 2 솔루션. 시바리움이 뭐 하드 포크를 하겠다. 뭐 수수료를 절감하고 속도를 뭐 향상시키겠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2024년 올해 밈코인의 광풍 한번 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밈코인을 사라는 얘기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거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굳이 밈코인 중에서 잡는다면 굳이 이제 대장격인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그것도 아주 시퍼런 날에 하락장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럴 때 그것도 이 정도만큼 그냥 없어도 돼 하는 돈으로 담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그냥 두 가지를요. 비율을 쉽게 말씀드리면 밈코인에서 비트코인, 실제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제 탄생이 됐던 게 도지코인입니다. 시바이누는 뭘까요? 이건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코인은 사실상 이걸로 뭐 어떤 그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기술을 적용하고 뭐 그렇게 쓰기는 쉽지 않은데요.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 심지어 레이어 2 솔루션 시바리움이 지금 시바이누 안에 지금 장착이 돼 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른 거죠. 도지코인을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라톤 디지털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여기 대표가 연내에 규모를 2배 확장시키겠다. 채굴장 인수 이후 늘어난 해시레이트를 고려할 때 올해 내로 작업 규모를 2배로 늘릴 것이다. 이거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냥 조그만한 그 슈퍼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엄청나게 큰 대형 마트가 갑자기 떡하니 들어왔죠. 당연히 슈퍼마켓 안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됐는데 더 장사가 안 되겠죠.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대형 마트가 갑자기 규모를 2배로 확장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 있었던 슈퍼마켓들, 소형 점주들 하나하나 다 문 닫고 폐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대형 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독과점이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똑같은 형상이 지금 어디서 벌어진다?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산업화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화되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만큼 중요한 핵심 자산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그 블랙락에서도 그 펀드 미 국채를 파는데 비들 펀드를 이제 온도 파이낸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작은 작습니다. 근데 여기에 봤더니 초기 투자한 사람들이 2시간 동안 200만 달러의 온도를 이제 거래소 입금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거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7억 정도 이거 수익화했다.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누구이고 이거 얼마에 샀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그 피터 틸은요, 페이팔 창업자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 소위 말하는 페이팔 마피아 7인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은 사실 줬단이 엄청난 돈이 있고요. 이 사람이 실은 뭐가 부족해서 피터 틸 파운더스 펀드에 투자하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지금 온도 파이낸스의 주가 돼서 돈을 모았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전 구글의 CEO 에릭 슈메츠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온도 파이낸스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사실 그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화려한 투자자를 자랑하죠. 이분들이 올 1월 달만 해도요. 이게 0.055달러였습니다. 지금 이 떨어진 가격이 그때 ICO 가격 대비 이미 15배 정도 이미 더 올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초기 투자자들 한 번쯤 털어낼 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5월 달, 또 4월 달 누가 투자하나 봤더니 펜테라 캐피탈, 파운더스 펀드 그 피터 틸이 말하는 그 펀드고요. 코인베이스 벤처스, 타이거 글로벌, 윈터 뮤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 할 것 없이 초호화 군단이 2021년, 22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온도 파이낸스 지분 투자도 하고요. 코인도 투자를 해놨습니다. 2022년 4월, 5월 이때 온도 파이낸스 누가 드러나 봤을까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래도 이제 큰 돈을 나름 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놨다. 전 이거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쌀 때, 그때 핵심 프로젝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코인베이스에 총 4,400만 온도.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0억에서 600억 원어치 많이 팔았죠. 이해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불과 이거 뭐 1년, 2년 보고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왜 중장기 5년에서 10년 최소 보고 투자를 했냐? 온도는요, 기본적인 그 상품이, 이제 회사니까 판매하는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 상품이 뭐냐? 미국의 국채와 미국의 달러를 토큰화한 상품입니다. 이거 국채와 달러의 그냥 파생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계속 퍼내서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미래가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온더 파이낸스에서 그들의 토크나이즈드 트레저리, 그러니까 미 국채를 토큰화해서 판매를 해야겠죠. 근데 어떤 체인을 선택했다? 지금 코스모스 이코시스템, 그러니까 노블이라고 하는 체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4월 18일자 기사입니다. 미국의 단기 국채를요, 판매할 체인, 이걸 제가 뭐 고속도로에 비유를 했었죠. 노블이라고 하는 체인입니다. 이것을 선택했고요. 이게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블 체인 이거 혹시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게 4월 18일자 기사였는데요.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블랙럭의 15차선, 뭐 지금은 이게 16차선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고속도로 뭐였다? 이게 USDC, 이게 어딥니까? 서클에서 지원하는 16개 체인 중에 딱 하니 노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노블은 사실 코스모스의 기술을 활용하는 블록체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 코인은 없습니다. 그냥 블록체인만 있습니다. USDC와 블랙락과 온더 파이낸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온더 파이낸스 홈페이지 가보시면 엄청난 파트너가 있다. 매우 우수한 자산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서 홈페이지 봐보시면요. 우리 펀드는 수조 원 이상 높은 유동성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채권 매니저들을 통해서 ETF를 관리하고 있다. 누굽니까? 블랙락과 핌코입니다. 블랙락은 잘 아시는데요. 핌코도요. 자산 운용액 기준으로 세계 6위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 임원 중에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죠. 그리고 우리 펀드의 관리, 지금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안전한 제3자의 적격 수탁자에 의해서 잘 보관하고 있다. 매일 회계하고 연간 감사도 받는다. 그 다음에 최고의 보안성을 자랑합니다. 스마트 계약도 우리가 감사를 실시한다. 이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감사한다는 얘기는 이게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감사를 해서 하여튼 뭐 신뢰도를 높이겠다 이런 의미 같고요. 이 지금 회사를 그 차린 창업자가 골드만삭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브리지워터 세계 최고 그 헤지 펀드 그 레이 달리오가 세웠던 회사죠. 밀레니엄, 메이커다오. 메이커는 이제 디파이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출신들이 이 회사를 만들었구나. 여기 보시면요. 이제 코스모스 노블과 함께 파트너십을 했다. 온도 파이낸스가 이걸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죠. 현재까지 온도에서 활용 중인 블록체인, 고속도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미 국채 상품을 코스모스 생태계에 이제 도입했다. 코스모스가 이제 막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현재 이미 이더리움, 솔라나, 멘틀, 수위에서 이미 USDY를 사용할 수 있다. USDY는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투자해 놓으면 Y는 일드입니다. 이자 주겠다라고 하는 온도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보니까 멘틀은 이더리움 레이어 2고요. 스위는 뭐 레이어 1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국채를 또 달러를 판매하고 있었구나. 여기 밑에 보시면 코스모스로 확장한다는 얘기는 토큰을 제공하는 게 코스모스 생태계의 90개 이상의 블록체인에 통합이 돼서 미국의 그 국채입니다. 국채가 수익 창출, 저축, 지불, 담보 자산으로 지원하는 제품의 채택을 촉진하겠다. 코스모스 생태계가요. 그 디파이, 특히 이제 호환성이 워낙 좋아서 여기 쓰는 순간
유동성 풀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걸 온도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온도에서 코스모스 체인을 추가한 속내 말씀드리기 전에요. 자, 온도 파이낸스의 지금 현재 대표적인 판매 상품 USDY,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하면 5.2% 이자 주겠습니다. 미국의 단기 국채에 투자하시면 4.96%의 이자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온도 파이낸스라 보시면 됩니다. 왜 코스모스 체인을 추가했냐?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국채, 괄호 열고 닫고 미국의 빚이죠. 미국의 빚과 미국의 달러를 전 세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15차선, 20차선, 30차선 이거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근거 홈페이지 보시면요. USDY는 이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미 국채와 미국의 달러를 어디에 판매한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Non-U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아닌 해외 다른 나라, 타국의 기관과 개인들에게 뭘 판매한다? 미 국채와 달러를 판매하겠다. 아하, 그러려고 이 언더 파이낸스를 만들었고, 그러려고 여러 가지 고속도로 코스모스까지 끼워 넣었구나. 이해가 되시죠? Underlying Assets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뱅크 디포짓, 은행 이거 예금이거든요. 그리고 쇼텀, 미국의 단기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 그리고 뭐 수수료를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근거로 이거를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 담보가 뭐다? 미 국채와 은행 예금. 미 국채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 단기 국채 사주면 내가 5.2%의 이자를 주겠다. 이 단기 국채는 미국의 빚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은행 예금을 담보로 이자 준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은행 예금. 이게 뭡니까? 보통 달러로 되어 있죠. 이 지금 유동성, 이 달러를 담보로 이자를 주는 상품을 판매하겠다. 이게 이제 달러의 파생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실은 이거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이거 은행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예금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더 이자 더 받고 그걸 이제 대출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온더 파이낸스가 블랙락이 짝짝꿍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가 부채와 달러를 파생 상품화 시켜서 전 세계에 팔겠다. 이게 뭐다? 이게 자산 토큰화입니다. 자산 토큰화가 파생 상품, 미국의 빚과 달러를 전 세계 효율적으로 판매하겠다라는 거죠. 자, 월가의 금융기관들, 전통 금융들, 마르지 않는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시켰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고객도 이득입니다. 높은 이자, 또 수수료는 훨씬 낮아졌고요. 예전에는요, 이거 채권 살려면 거의 일주일 잡아야 됩니다. 특히 해외 같은데 수수료 다 떼가죠. 근데 지금은 정산이 뭐 몇 시간 안에 될 겁니다. 연중 무휴죠. 블록체인의 장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라울팔 유튜브 저도 이거 즐겨 듣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 가져왔습니다. GMI 유동성 지표. 이건 뭐냐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냅니다. 그게 해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게요. 대략 연평균 성장률이 약 8% 정도 합니다. 그냥 돈을요. 정말 미친 듯이 찍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고물가라고 해서 고통받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걸 제가 그냥 편의상 이거 뭐 한때는 뭐 10%, 20%까지 갔잖아요. 이게 낮을 때는 뭐 1%, 2% 가는데요. 지금 편의상 4%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돈을 연간 8%를 찍어내고요. 인플레이션이 4%라고 하면요. 1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연간 12%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돈을 냈으니까 그만큼 상대적인 내 화폐의 가치는 줄어드는 거예요. 연간 무려 12%.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12% 평균적으로 오르지 않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다? 사실상 손실이다. 그 손실이 이거 연간입니다. 연간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걸 지금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나 연간 5% 이자 줄게. 채권 사. 연간 3%, 4% 은행 이자 많이 줄게. 최악의 투자인 거죠. 연간 12%가 넘어야 쌤쌤입니다. 근데 5%, 3%에 만족하라. 이게 이제 그들의 장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주식 S&P 500, 미국에 잘 나가는 주식 500개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는요, 대략 연평균 성장률 약 10% 정도 합니다. 아까 제가 12% 이하는 다 손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마이너스죠. 아니면 쌤쌤 정도 될 겁니다. S&P 500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찍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연간 평균 12% 이상 오른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술주입니다. 나스닥으로 대표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도 나스닥 기술주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과거 인터넷 기업들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죠. 나스닥의 연평균 수익률이요. 배당금을 다 집어넣으면 대략 20%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연평균이 110%입니다. 1년에 2배가 넘게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말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았던 나스닥 지수를요. 비트코인을 대비해서 표시를 해봤더니 그냥 거의 뭐 이 정도면 수직 낙하 아닙니까? 비트코인 대비한 나스닥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99.93%입니다. 나스닥이 다른 전통 자산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나스닥입니다. 그 인공지능, 뭐 지금으로 치면요. 다른 자산군은 볼 것도 없죠. 이 소수점 두 번째만 다를 뿐입니다. 마이너스 99.97%, 마이너스 99.98%,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물며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이더리움, 뭐 솔라나 또 다른 어떤 유망한 알트코인들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과 인터넷의 사용자들의 성장률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밑에 이제 하얀색이 인터넷이고요. 이 코인이 초록색인데요. 이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내년 말까지 해서 코인 사용자, 이거는 사용 그 지갑 주소로 이게 표시를 하거든요. 현재 5억 8, 그러니까 5.8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한 이제 내년 말 정도 되면 한 11억 명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비했을 때 기존에 가장 빨랐던 기술 혁신, 채택 속도를 자랑했던 거 인터넷이죠. 그 인터넷 대비해서 10억 명 달성하는데 시간이 2배 적게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급성장한 자산,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앞으로도 글쎄요,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라울팔이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중앙은행의 돈 찍기,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결국 손해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금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유의한 자산이 뭐다? 기술, 우량한 빅테크,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세상을 바꿀 혁명적인 기술에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크립토에 투자하라. 실제로 라울팔은 본인의 전 그 유동성 자산의 사실 100%를 다 코인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월급 받을 때마다 사서 떨어지면 모았다가 지금도 코인 산다고 합니다. 자, 블랙락은요. 사실 돈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통제입니다.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돈을 활용할 뿐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아셔야 돼요. 돈을 당연히 벌려고 하겠지만 더 핵심 우선순위는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돈벌이의 수단으로 코인을 활용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라고 했는데요. 빚에 우리가 평생 노예로 실은 살아갑니다. 뭐, 막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니 뭐라도 안 하면 벼락 거지가 될 것 같고, 기억나시죠? 남들 다 부자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자, 이런 조바심을 나게끔 그들이 환경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빚의 노예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뭐를 활용한다? 코인을 활용할 뿐이죠. 실제요. 이 아무리 뭐 월급을 많이 줘도요. 뭐 이건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유롭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노예로 살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린 뭐가 필요할 뿐이다? 코인과 돈이 필요할 뿐이다. 이것을 잘 활용하자. 근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코인만 공부하기에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주말인데요. 주말에 좀 바깥에 나가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또 시원한 공기도 같이 좀 마시면서 우리가 좀 투자 길게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